나와서 국도교를 토론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점을 좀 소회를 말씀드리는데, 안양이라는 지역에서 독립운동사를 쓰고 이런 학술 모임을 가졌다. 이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모임을 갖는 게 그렇게 흔치 않은데 안양에서는 처음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세 교수님께 정말 부끄러움과 함께 안양에 사는 저희들이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한 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기획하고 추진한 우리 강곡회 안양지회장님 김웅 지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하나는 이 안양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이 원고에 좀 썼습니다만은 사실 이렇다 할 정체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비교적 대표적인 신흥공업도시 이런 것이 교과서에 실린 적도 있었고요. 여기 나온 조선직물 주식회사의 후신이 금성방직 주식회사였는데, 그것이 있던 60년대 말에 중학교 교과서에 신흥공업도시로 실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공장들이 다 이사 가고 이제 전부 아파트촌으로 개발되면서 지금은 그냥 아무 특징이 없는 베드타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특징이 없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나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죠. 집값이 얼마냐, 저 평촌에 사교육 학원가, 이게 조금 뭐 사람들한테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니까 이 안양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을까 하는 것이 안양에 오래 산 저로서는 숙제였는데, 이러한 독립운동사가 발굴되고 정리된다는 것 자체는 안양의 한 정체성의 일부이지만은 이걸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것 또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석 교수님께서 정리하신 원태우 지사의 이토 히로부미 응징투쟁, 이거는 정말 읽으면서 참 애쓰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원 지사께서 태어난 사건이 있던 100년이 넘어서야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학술적, 역사적 조명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안양에서 이 원태우 지사 이름은 조금 들은 지 오래됐고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만 있었는데, 전공도 역사 쪽이 아닌데다가 다른 일에 바쁘고 정신을 팔려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정말 죄스러운 마음인데 이런 계기에 정리를 해주셔서 김명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발로 뛰면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뭐 족보도 뒤지고 후손하고 면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 알려지지 않던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읽으면서 속에서 분노가 치밀은 것은 아까 김명석 교수께서 얘기하셨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관대하게 2개월 강금의 태영백이라고 하는 사실 태영도 제대로 100대를 맞으면 살아남기 어렵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려준 이토 히로부미가 상당히 관대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실제로 경찰 놈들이 이 원사의 한 짓을 그야말로 필사로 다 할 수 없는 그 인두로 고문하는 방식은 조선시대 때 흔히 써먹던 방법입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의 온몸을 인두로 지지고 성기까지 완전히 불구로 만들어 놓고, 이게 겉으로는
굉장히 관대한 처벌을 한 것처럼 이게 일제 침략에 정말 무슨 욕을 해도 시원찮을 만큼 이중적인 그런 겁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남아있는 과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뭐 몇 가지 그냥 지적을 해봤는데요. 이 안양이라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좀 생활사적인, 경제사적인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어느 만큼 살았고 어떤 산업에 종사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원태우 지사와 그 부모님들이 살아온 모습을 간접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원태우 지사가 1906년 1월 달에 이제 석방이 돼서 나왔는데 그 뒤로 51년도 7월 22일 날 돌아갈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사실 거의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손주께서 가셨는데 손주에 계신가요? 예. 손주님께서도 태어난 게 51년생이시니까 직접 보신 게 없을 거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에 안양에서 너무 소홀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친척이나 어떤 분 통해서라도 그분의 살아생전의 행적을 조금이라도 좀 더 발굴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아니 근데 저희가 아버님하고 계속 살았기 때문에 예, 그걸 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상세하게 좀 구술적 책에는 많이 있으시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생애를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마지막에 이제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돌을 던졌을 때의 그 전후 사정과 원지사님의 의도가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좀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기록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으니까 막연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까 발제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이토 히로부미가 탄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을 정확히 알았다는 것, 어느 칸에 타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사실 근데 그 달리는 기차 아무리 느려도 돌로 앉아있는 좌석을 명중시켰다고 하는 것은 거의 신기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부각이 돼서 정말 원태우 지사가 일본 놈들이 했듯이 어떤 취객이 장난삼아 던진 돌이 재수없이 맞은 게 아니라 정말 이 민족의 철천지 원수를 응징하겠다는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절치부심해서 던진 거다. 이런 역사적 정리가 되고 그에 맞는 서운의 성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 MRC 선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양 시민 한 사람으로 우리 연구하신 발제하신 김현수 박사님께 굉장히 숭고하다는 말씀도 해주셔서 앞으로 안양이 좀 더 분발해서 우리 원태우 의사에 대한 좀 규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발제가 2개가 남았는데요. 그 2개를 합쳐서 2주제, 3주제 합쳐서 우리 김지석 박사님 소개합니다. 김지석 박사님은 안양 시사 편찬위원회가 한국 안양 문화원을 전환이 있는데요. 2025년까지 이제 시사를 이제 발간을 하실 계획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바쁘신데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얘기가 시사에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지 반영될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오늘 두 개의 발제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김지석입니다. 지금 김호동 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사에 대한 반영은 당연히 해야죠. 그건 뭐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를 하신 거고요. 오늘 이제 78주년 광복절 의미에 더해서 오늘 광복회 안양시 지회에서 안양의 독립운동사 발간기념으로 진행되는 독립운동의 재조명, 저는 시사 편찬을 책임지는 그 선임연구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한테 토론을 맡겨주신 회장님한테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지금 발제문을 쭉 들으면서 역시 이제 공감되는 부분은 늘 그렇습니다. 1차 사료의 중요성이죠. 1차 사료의 중요성. 근데
이제 앞에 그 이정태 우리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1차 사료가 이게 이제 후손의 증언이 있고 일장적인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뭐 기저스필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있고 그런데 어디서 이제 이게 오기가 나온 건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객관적인 고증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은 조선인의 폭행이 아니라 영리한 조선인이 제대로 다 의거를 한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진다면 개념이 확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료의 중요성. 두 번째 이제 그 저희 선배들이 자료를 조사했을 때 당연히 그 여기 저 회장님 계시지만 원상길 그 저 선생님 위에 이제 그 원계박 어르신네 돌아가신 작가하신 그분한테 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듣지 않았을까? 그때 이제 조사한 분들이 이제 저는 뭐 어떤 분들인지는 알고 있지만 이런 또 안타까움도 같이 있고요. 그러니까 2000년도 지금 몇 년인가 보훈처에서 전국 사적 조사를 할 때 제가 사실은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서남부터 조사를 했었는데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못 보기가 좀 있다고. 저는 이제 물론 이쪽 전공은 아닙니다. 미술사하고 건축, 역사, 철학 쪽 전공인데 그때 이제 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그 1차 사료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두 분의 주제, 이제 세 분의 발제문 중에서 이제 2주제와 3주제를 갖다가 이제 제가 토론을 맡게 되는데요. 그 시공 문제하고 항일 독립투쟁 개발,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안양 독립운동가 발굴. 그래서 2주제를 해주신 우리 저 강정훈 선생님은 아까 시간과 공간상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으로다가 이제 지역 순찰을 갖다 전반적으로 이제 쭉 다루는 이런 이제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주재 선생님께서는 이제 독립운동가 발굴인데 제가 아주 좀 특별하게 감사드리는 거는 기존에 그러니까 조선직물 그 동맹 파괴하는 얘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가로세로로 아주 촘촘하게 자료를 갖다가 찾아내서 색인화를 갖다 보니까 아주 촘촘하게 아까 하셨더라고요. 하셔갖고 그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끄집어냈다는 거를 저는 사실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오늘 알았지만 이제 2020년도죠. 그분들이 또 이제 포옹대상 또 공을 받았다는 부분도 이제 그동안에 또 많은 진전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까운 수원만 해도 수원 그 3.1운동과 기생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돼 있다 보니까 안양 쪽에서 여성운동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저희 또 연구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또 목마른 부분이죠. 목마른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 번 더 정리해 주셔가지고 발제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제 개인적으로는 큰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그 회장님 말씀대로다가 이번 시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해갖고 자료를 갖다가 좀 엮어서 구슬이 성안에도 삐어져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갖다 제가 좀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그렇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또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두 분한테 이제 좀 토론자로서 의견을 좀 드립니다. 먼저 이제 2주제 발제를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2주제 24쪽에서 안양 사람의 항쟁, 이제 누가 안양 사람인가? 오늘 이제 그 발제문들 보면은 안양에 계신 분, 안양에 오신 분, 안양에 딱 가신 분, 어제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을 갖다가 시사 쪽 목차사 사람 이걸 어떻게 달아야 되나 사실 이 고민을 좀 했어요. 저희가 이제 뭐 분야별로다가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크게는 이제 안양의 민족운동가,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거기서 세분화시키면은 좀 더 다양하게 여기 분이든 아니든 오신 분이든 다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다는 이제 이런 좀 의견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고요. 세 번째 주제는 이제 독립운동가 발굴인데 오늘 사실 그렇습니다. 2주제하고 3주제 전부 다가 어떤 그 새로운 내용을 갖고 서로가 갑론을박을 하는 게 아니라 발제된 자료, 그러니까 조사된 자료를 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카이빙한 자료를 정리하는 측면에서의 자료이기 때문에 무엇을 사실 뭐 반박한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또 이제 저는 시사 쪽에서 다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3주제 안양의 독립운동과 발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똑같은 이야기지만 평가와 의의 71조 아래 줄에서 제시한
안양 출신이 아니더라도 안양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거나 안양 지역과 연고가 있으면 당연히 안양의 독립운동가로서 그 업적을 기리고 이어간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A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B라는 지역으로 갔다 하더라도 A라는 지역에서 미처 조사가 안 됐을 경우 B라는 지역에서 그 자료가 조사가 된다면은 그 조사된 자료를 A라고 하는 지역에다 당연히 교류가 된다면 줘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안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문제라는 얘기죠. 독립운동가 발굴해가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감을 합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뭐 선생님도 다 맞습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선생님 이건 이제 질문이 아니라 선생님의 고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으로다가 오늘 이제 이렇게 좋은 학술 토론회를 갖다가 마련해 주신 우리 회장님한테 감사드리면서 또 좋은 발제를 해주신 세분 선생님도 감사드리면서 토론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두 분을 찾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발품부터도 팔았어요. 전화도 많이 하고 소개도 받고 막 이렇게 갖고 했는데요. 두 분께서 이 세 분의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질문 받기 전에 우리 이제 발제하신 세 분께 이 토론하신 분에 대한 질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저기 학술 세미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발표에 대해서 호평을 많이 해주시는 자리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서 굉장히 나름대로 세미나 하자고 우기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좀 우리 주 회장님이 없는 돈 이렇게 주변에 거의 돈을 뜯어서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좋은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또 저도 그 3년 전에 이제 원태호 의사님을 만나고 또 이 조사를 하면서 첫 번째 드는 거는 부끄러움이었죠. 118년 동안 이런 분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1차 조사도 안 하고 계속 왜곡과 왜곡을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이건 안양뿐만 아니라 저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으로서도 이것은 부끄러움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그 부끄러움이 사실은 모든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끄러움을 어제도 제가 용인 거기 그 학생들한테도 그랬지만은 나도 사실 고등학교 때 열반이었다. 열등반 학생이었다. 내가 모자란다는 거를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순간 그다음부터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물어보거나 무식하다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안 배우려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자. 저 지금 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남의 나라를 강탈했고 그다음에 게다가 후쿠시마 그 오염수를 터뜨리는데도 부끄러우지 않는 일본 사람들이 부끄러운 것이지, 우리가 부끄러울 건 아니죠. 새로운 그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면서 원태우 의사에 대한 연구도 이제 시작에 이제 도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토론자께서 지적해 주신 아주 좋은 그 지적도 저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저도 같이 고민해서 지금 사실 그런 안양에 대한 충분한 저희가 지역사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1차 사료만 갖고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석방 이후 51년까지 1년 동안까지 아무런 그 후손의 구술만에 지금 의존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그런 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기 연극하신 분 가셨나? 아까 연극에서도 잠깐 사실은 오류가 또 있는데
아마 처음에 등장하신 분이 민영환 의사를 지금 지사님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정보를 받아서 원태호 의사가 이렇게 그날 그거 한 걸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민영환 선생이랑 바로 물론 그분이 순국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연결되는 사료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너무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상상력을 너무 좀 앞서가 있는 케이스인데 그리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뭐 제가 볼 때 안양시 곳곳에 이 현지도 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이또 여러분이 저격이라고 하기는 좀 아니고 저격은 총을 쐈을 때 저격이고 제가 볼 땐 그래서 일부러 응징이라는 표현을 저도 한참 만에 고민해서 썼는데 돌로 응징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무튼 이게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고민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흉상에서부터 중노인이 아니라 젊은 23살의 당시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또한 거기에 서 있는 안내판이라든가 구술 내용도 분명히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첫 번째로 국가보훈처 이 국가가 사실은 잘못 기록하고 일제 자료를 그냥 받아쓰기만 했던 그런 국가보훈부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여기서는 제가부터 항의를 개선 요청을 해야 되고 공문을 통해서 이 이름과 원태근이라고 하는 근거 대라 차라리 그런 것부터 바꿔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 제기를 먼저 해주신 우리 안양 먼저 여기 선악들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원태호 의사 기념사업회에서 꾸준히 11월 22일 날 행사를 해왔습니다. 작년에 저도 처음 참석을 해봤지만은 그런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분을 자꾸 기억을 해야 기록도 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필요하다면은 그 선양 11월 22일 선양 사업 때 예를 들어 자료 전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찾은 1차 자료로라도 먼저 그 안양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고 같이 공감을 하면서 그래야 설득을 하고 공무원들도 그래야 바꿀 수가 있지. 왜 안 해주느냐 자꾸 이렇게만 그 소리만 높여서 될 문제는 아니고 자꾸 사료로서 또한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이라는 말씀 드리고 저도 그 시작은 사실은 전 용인에 살고 있고 용인에서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를 지금 22년째 지금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험이 아마 안양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필요하다면은 언제든지 또 안양을 위해서 저도 일말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강 박사님. 예. 뭐 특별히 지적해준 말씀이 없어서 이런 건 주로 고마울 따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자리에 있어서 제가 만족하는 바는 일단 의미가 있는 자리 그리고 또 이게 어떤 학자연하는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게 시민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의 형식을 갖췄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점이 굉장히 저로서는 좀 만족스러운 부분 또 인상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또 풀어나가기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연이어 이어지는 기억들인데요. 올해 같으면은 이제 조선혁명선언 100주년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 9월 1일이면 간토 대학살 100주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얽힌 어떤 기억들이 계속 중첩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정돈이 필요하고요. 어떤 매듭을 좀 이렇게 짚어야 될 대목들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어떤 특정인들이 아니라 시민의 영역에서 시민사회 영역에서 조금 좀 확산되는 그런 지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조금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해 주신 김지성 선생님께서는 어차피 안양시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고민의 깊이가 워낙 깊이 있는 영역이어서 제가 거기다가 무슨 의견을 더한다기보다는 그 의견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안양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보하자면 뭐 매우 상식적인 얘기지만 안양이라고 하는 고유성을 거기에다가 전제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탁월성은 뭔데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편성에 부합하려는지 뭐 이제 이런 정도는 늘 이제 전제해두고 늘 성찰해야 되는 대목이 아닐까 이런 정도의 답변으로 저는 가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경 박사님. 네. 예, 뭐 토론자께서 뭐 특별히 지적해 주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문제는 이런 건 이제 하면서 이제 좀 답답했던 게 이제 김상태 같은 경우가 주소가 명확하죠. 뭐 신문 주소 다 있고 그걸 찾아보려고 이제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동네에 가가지고 커피도 한 잔 뽑아가지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보라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적 조서 보면 지금도 이제 홍화순이나 최경창 같은 경우는 공적 조서가 다 서울까지 돼 있죠. 이제 거기에 빨간 글씨로 후손의 연락이나 확인을 바랍니다. 이게 쓰여 있어요. 후손한테 연락이 안 간 거예요. 못 찾은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의 정보력 가지면 능이 가능할 텐데 그렇잖아요. 주소 다 나와 있으면 이 주소가 어떻게 변경됐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원리 이사 갔고 원리 갔고 뭐 누구랑 결혼해서 어떻게 됐고 지금도 다 연결이 되잖아요. 국가 권력이면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물론 저는 뭐 개인적인 자격이니까 그게 안 되는데 그렇게 찾아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사람에 대한 그 정보 추적이 다 될 텐데 왜 이게 안 되는지 아까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 되잖아요. 삼화방목 같은 거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정보라고 막아놓지 않아요. 아까 이제 김정기,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뭐 과거 시험에 몇 등으로부터 이게 다 나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에 왜 그게 안 되느냐. 그 어첩자는 정보보라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순수한 연구의 이 연장으로서 그거 조사하는 걸 왜 이렇게 막아놓는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좀 되면 이게 독립운동가들이잖아요. 뭐 이 국가에 나쁜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는 좀 특별법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찾아보고 연구자들이 그죠? 족보도 좀 찾아보고 해서 좀 더 풍부한 연구가 돼야 하는데 이게 아까도 이제 그 뭐 원태근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한번 잘못되면 계속 반복됩니다. 무한 반복돼요. 왜 그대로 다 인용을 하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국가보훈부의 공적 조사가 원태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대로 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국가가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쓸데없이 정보를 막아놓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막아놓되 그런 거는 좀 개방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좀 상당히 그동안 연구하면서 좀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 여기는 뭐 별다른 토론자에 대한 저기는 다 저도 뭐 적극 공감하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묶어둘 게 아니라 진짜 국가를 대한민국의 독립을 해서 애쓰신 분들인데 우리 고장 사람이니 뭐 이게 따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구해서 그거를 서로 보충하고 종합해야 진짜 완전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이제 가름하면서 여기서 이제 제 말을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굉장히 어제부터 이제 긴장 상태로 이렇게 이 회의를 준비해 왔는데 오늘 끝나는 마당에 굉장히 좀 흡족합니다. 좋은 발표, 좋은 토론 있으시고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 계셔서 우리 사무장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장님께서 미리 좀 준비해 주시죠. 달력 꼭 드려야 됩니다.
끝까지 남아계신 분이 꼭 드리겠습니다. 자, 플로어에서 이제 질문을 받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태의사 김영사협회 회장님께서 아마 하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사무국장 해주세요. 예, 원태의사 김영사협회 사무국장.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고, 앞에 우리 이정태 화상이 계시지만 먼저 원태의사 김영사협회 맡으신 분이고, 저는 2017년부터 안양 시민사회단체 속에서 6차, 7차, 10차 교체하고 공문단 만들고 계정을 만들어서 원태의사 김영사협회 정식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지만 많이 미약하고 많이 답답하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해도 많이 제약을 많이 받는 게 있어서 제약이라 하는 게 법적으로 제약이 아니고요. 질문을 한 가지 하면 제가 원태의사 김영사협회를 제가 은퇴를 하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못하더라도 이게 계속적으로 안양에 후손들 후배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하려면 이제 원태의사 김영사협회는 안양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어. 매년 이렇게 제가 없더라도 원태의사 김영사협회는 항상 11월 22일이 가장 중요한 근사일이니까 매년 근사일에는 행사를 하고 또 광복제 이렇게 하려면은 조례안을 만드는 게 제 마지막까지 제 소임인데 조례안 만드는 과정 중에 우리 앞에 이종태 와서 계시지만은 안양에 시의원들도 이게 좌우가 있어요. 민주당하고 국힘이 있다 보니까 의견들이 이게 독립운동 김영사협회를 하는데 무슨 이념이 관계가 있고 무슨 민주당이 국힘이 관계가 막상 속으로 들어가면은 참 여기서 말 못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가장 크게 이슈가 원태의사가 독립투사냐 안양에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합쳐서 김영사협회를 연합 김영사협회를 만들어서 해야 조례안을 만들겠다 라는 시의원이 대다수예요. 그럼 저는 7년, 6년, 7년 동안 고생해서 옆에 뭐 이재현도 여기 있는데 그 사람들 뭐 한번 만나면 아이고 뭐 김영사협회 너거나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저희는 꿋꿋하게 원태의사 김영사협회를 매년 이렇게 행사도 하고 하는데 질문을 드리면 과연 회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 시의원들하고 지금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합니다. 아니 그래서 시컷 원태의사 김영사협회 조례를 만들어 갔다 와서 이거를 어떻게 검토해서 하면 되는데 이걸 왜 조례를 안 만들어주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한 명 가지고 안 된다. 만약에 그 사람 말이 맞죠 그러면 그 사람 모여서 김영사협회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래서 한번 만들자고 모여라 그러면 모입니까? 관심 가진 사람이 없어 그냥 광복제로 와서 에헤 그러고 큰 소리만 치지 진짜 선열들의 그 독립운동에 대한 진짜 숭고한 마음으로 우리 같은 민초들이 독립기념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해답을 앞에 계시는 교수님 어떻게 해야 돼? 기념사를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지 해답을 주시죠. 두 번째는 안중근 지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안중근 의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의사님과 지사님의 이 구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몇 년 동안 이걸 가지고 서빙일 교수, 김준영 교수, 역사 교수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의사님이다. 그래서 원태의사 김영사협회가 발족이 됐어요. 그런데 이 책에도 보자면 계속 어떤 또 어떤 분은 지사나 원사나 의사 똑같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교수님은 아니다. 의사님과 지사님은 다르다. 의사님은 여기다 현장에서 하다가 뭐 순직하셨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고문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셨다든지 그렇게 연관되는 의교에 연관되는 해서 돌아가신 분을 의사님이라 하고 지사님은 운동을 하시다가 또 다른 일을 하시다가 어떤 운동을 했는 분이지만은 그 뜻을 기려가지고 지사님이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좀 주셔서 원태의사 김영사협회가 앞에 써 있는데 계속 원태의 지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 앞에 말씀에 관해서만 제가 말씀을 예. 드릴게요. 조례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김석준 사무장님 혼자 그걸 추진하는 걸 가지고는 시의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고, 따로 시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제가 볼 때는 원태우 지사, 저는 지사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원태우 지사 기념사업회를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드는 건 어려울 거고요. 일단 안양 지역의 독립운동을 선양하고 그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포괄적인 조례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 조례를 통해서 원태우 지사 기념사업회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건 나중에 따로 실무적으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 사실 그 원태우 지사의 행적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그에 관한 그간의 기록을 꾸준히 기록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린 숨은 공로자가 계십니다. 저기 열심히 사진 촬영한 최병렬 대표께서 계신데,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나와서 그간의 경과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시고 앞으로 사업에 관해서도 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양 역사 기록, 제가 제 원고에 있습니다만. 반갑습니다. 안양지역 도시기록연구소 최병렬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가 쓴 글이 나오고, 오늘 뿌듯한 거는 그동안 왜곡됐던 이 부조다 흉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김명수 선생님께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말씀해 드린 첫 번째 저도 그 용인에서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를 지금 22년째 좀 하고 거기에 학술이사로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개인 그 중에 이제 한 분만 중심으로 하는 거는 좀 실제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저는 개별적으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원태우 지사 기념사업회는 그냥 그거대로 행사를 하되 이 전체를 안양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런 식으로 또 하나를 더 같이 그 추진해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22년 동안 하면서 약 그 15년 정도는 각자 10,000원씩 걷어서 제가 자비로 행사를 하고 공모 사업을 하고 뭐 이래서, 그럼에도 그 학술 행사를 꾸준히 했습니다. 약 20년 동안 학술 행사는 매년 11월 17일 날 학술 행사를 하고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다 그 식을 계속 조명을 해왔고 자료를 모았고, 그래서 곧 용인에는 독립운동 기념관을 만들 겁니다. 예, 그런 성과가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단법인으로 이제 그 문화원 산하로 사단법인으로 이제 돼서 보조금도 좀 받게 됐고, 광복절 행사라든가 순국선열 기념일 때 행사를 계속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진짜 시장 뭐 이런 분들 다 오셔가지고 그날 큰 행사로 하고, 그래서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는 그나마 용인이 좀 수원과 함께 용인이 모델 케이스가 좀 돼 있고요. 안성도 이제 그렇게 모임을 하면서 안성 3.1운동 기념관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의사지사 문제는 좀 약간 결례도 다를 수 있지만은 대개 지사들은 이제 그 뜻지자를 쓰면서 오랫동안 그런 꾸준히 활동을 하신 분들, 그리고 임시정부라든가 그런
정치 문화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을 지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많이 교육이라든가 엘리트 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의사는 주로 직접 행동을 하신 분들, 의열투쟁이라든가 직접 행동을 하신 분들을 의미를 많이 합니다. 뭐 그거는 그런 면에서 어떤 지향하는 바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원태 의사라는 표현이 저는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거보다 그분이 정말로 지향했다고 하는 것, 행동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했는가, 어떤 뜻을 갖고서 이 행동에 나섰는가,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더 앞으로 선양해야 될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한 건 더 조사해 봐야 되는데, 의사는 그야말로 이제 행동을 하고 그 자리에서 순국한 분들을 대개 의사라고 부릅니다.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는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사형을 당했지만, 그러니까 대개는 독립운동을 하시고 해방 후까지 살아 계시다가 어떻게 보면 뭐 병이든 자연사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통칭해서 지사로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가 맞다고 보는데, 그건 조금 나중에 조사해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저 플로에서 빨리 좀 나오셔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분 더 계시죠? 네. 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제장님이나 또 여기 계신 이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문제 갖고 항상 인터뷰 한다든지 자료 이런 문제 때문에 어디 갔을 때 이거를 뭐 누군가가 이게 깊이 관여해서 해준 것처럼 얘기들 많이 합니다. 사실 이 자료들은 제가 다 찾았습니다. 국립도서관에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 지석 씨는 알잖아요, 제가 준 거를. 그래서 국립도서관에 3개월을 가서 이걸 찾은 거예요, 서류를. 아버님 말씀 듣고.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찾은 게 매일 10고, 그 다음에 대한기념사, 소금청사, 기료수필 이런 거 다 찾아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보훈처나 이런 기관에다가 이제 그 자료 내기 전에 이종학 씨라는 분이 저 투석도 그림을 한 장 갖고 온 바람에 이분이 누가 이 보훈처에다가 이걸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가져온 그 다음에 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훈장 받아오라고. 그래서 아버님 모시고 가서 이제 받아오라고.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호적이나 재적등본에 원태우라고 돼 있는데 어차피 인정을 해서 준다고 그러면 이름도 맞아야 될 거야. 이름 자체가 원태근. 그 다음에 서류에는 전부 예전에 그 역사책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전부 김태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건 기료수필 같은 데나 소금청사 같은 내용을 잘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앙과 김은 왜 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분의 행위는 같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분이 실지 받은 그 혼을 보면 어느 정도 하냐면 애족장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죠. 그런데 모든 그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저한테도 뭐 자료를 항상 요구를 해요. 그럼 사실 이런 그 개인이 자료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전부 제가 자료 갖다 주고 이래가지고 여기 흘러온 역사거든요. 근데 이런 거보다는 저는 이분이 유명하다 아니면 뭐 그런 걸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바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역사는 너무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국가가 보훈처 자체도 이름부터 다르잖아요. 그리고 안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제가 할 일은 아니었잖아요. 국가에서 해주고 아니면 시라 이런 데서 전부 이런 걸 밝혀야 되는 걸 여지껏 누가 했냐 이런 얘기예요.
해주려고 들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무관심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 편의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지금이라도 요번에 이렇게 그 김영석 교수님 나서서 이런 자료 찾고 이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건 너무 고맙고 앞으로는 이런 그 역사관이 바뀌지 않는 올바른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나와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